자, 물질의 특성이 더 어렵죠. 예. 하여튼 요 앞에 부분은 외울 게 많은 거고요. 여기는 저 뒤쪽엔 좀 계산할 것도 있어서 더 어렵죠. 자, 물질의 특성.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순물질도 두 가지로 나눠요.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걸 뭐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는데, 뭐 산소 뭐 이런 거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죠. 수소, 질소도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구리나 철 뭐 이런 애들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들은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화합물이라고 부르긴 해요. 근데 화합물이어도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는 거지.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순물질에 해당합니다. 물, 설탕, 염화나트륨,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거 순물질이에요. 뭐 에탄올 이런 거 순물질이야. 자, 근데 사실 자연계에서는 대부분 섞여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순물질이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라고 해. 근데 혼합물이 됐을 때 단순히 섞여 있는 거여서 분자 자체적인 성질은 사실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뭐 설탕 그냥 찍어 먹어도 단데, 설탕물 혼합물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뭐 안 달고 이러진 않아. 성질이 변화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변화되는 것도 있긴 해. 뭐 끓는 점이라던가 녹는 점 이런 것들은 약간 달라지긴 해. 근데 어떤 물질 고유의 성질 이런 거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물 이런 게 염화코발트 종이를,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를 붉은색으로 만드는데 그게 뭐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상태 변화였구나. 예. 하여튼 성질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 자, 근데 이제 혼합물도 고르게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 고르게 섞여 있으면 설탕물, 식초, 공기, 탄산음료, 합금 이런 것들은 고르게 섞여 있어요. 이런 거는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몰라도 되냐? 아니,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데 다 읽고 알아두셔야 돼. 합금은 균일 혼합물에 속해. 멍하니 있지 마시고 제발 다 알아주는 거야. 불균일 혼합물은 균일하지 않은 거예요. 균일하지 않은 거. 과일 주스 이런 거, 뭐 과일 덩어리 조금 이렇게 떠다닐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흙탕물 가만 냅두면은 이게 가라앉는 애들도 있고 균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이거는 균일하지 않은 거야. 잘 보시면은 얘는 이제 밑에 이제 네모 같은 게 많고요. 위에는 동그라미가 많은데 이거는 그래도 균일한 거지. 이거는 모양을 잘 보시면 우유도 불균일 혼합물이고 암석도 불균일 혼합물이야. 그래서 원래 균일 혼합물은 좀 투명해요. 입자가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예. 설탕물, 소금물 뭐 이런 거 투명합니다. 식초도 투명하죠. 사실 식초도 색깔은 있어도 투명합니다. 약간 노란색은 있어도. 예. 그래서 좀 투명한 애들은 균일 혼합물이 많고, 흙탕물이라던가 뭐 우유라던가 이렇게 불투명한 애들은 불균일 혼합물이 많아요. 물질의 특성,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물질의 특성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등이 있고, 뭐 뒤쪽에는 이제 뭐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거 할 때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이런 것도 특성이 되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특성은 다른 거고, 같은 물질인 경우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끓는 점이 뭐 물 같은 경우에 100도씨잖아요. 근데 10g만 끓여도 100도씨에서 끓는 거고요. 뭐 1kg 끓여도 100도씨에서 끓는 겁니다. 양이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써놔 이거. 무게나 질량 또는 뭐 부피 이런 거는 특성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거 특성이다라고 하면 안 돼. 무게, 질량, 부피는 특성이 아니에요.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 질량도 많아지고, 그럼 양이 조금이면 질량 조금이어지고. 그러면 뭐 1g이면 물이고 2g이면 물이 아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량이나 무게나 부피는 특성이 아닙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려면 순물질은 끓여보면 아는데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끓여보면 이제 가다가 이제 100도씨가 되면 이제 일정해지거든요. 팔팔 끓을 때 보면 온도계에 꽂아놓고 있으면 100도씨야 그대로. 근데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을 해서 이게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소금물이 이제 진해지면서 끓는 점 오름 현상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끓는 점이 일정한지 아닌지 보고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알 수가 있죠. 순수한 액체보다 이게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에 온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어느 점을 측정할 때도 순수한 액체는 일정한 그 온도에서 얼지만 소금물 같은 경우에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서 일정하지가 않아요. 순수한 액체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은 잘 안 얼어요. 소금물은 혼합물이기 때문에 어느 점이 더 낮아요. 고체 혼합물에서는 원래 고체 혼합물의 각각의 녹는 점보다, 이거는 녹는 점입니다. 얘는 왜냐면 처음에 고체였기 때문에 그거보다 녹는 점이 낮아져요. 이 둘을 섞으면.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뭐 납땜이라던가 땜납이라던가 퓨즈라던가 이런 거 만듭니다. 금방 온도가 금방 올라가면 금방 녹게끔 저는 차단할 수 있게 그런 거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끓는 점.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죠.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되고요. 자, 이거 에탄올이랑 메탄올은 서로 끓는 점이 다른 거죠? 에탄올은 78도씨고 메탄올은 65도씨 정도 되네요. 그러면 서로 끓는 점이 다르면 다른 물질이고, 옆에 있는 경우는 끓는 점이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끓는 점이 온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5ml면 양이 적어서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짧은 겁니다. 빨리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 애가 양이 작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끓는 점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뿐이야. 그런 경우에는 끓는 점이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인 거죠. 자,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이게 압력밥솥 같은 건데, 원래 1기압에서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데요. 압력밥솥은 한 2기압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20도씨에서 끓어요. 그러면 온도가 더 높은 상태에서 쌀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밥이 빨리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제 저기압이거든요. 온도가, 기압이 낮거든요. 그럼 물이 끓는 점이 한 80도씨 정도 되고 이러는 거야. 아무리 끓여도 80도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밥이 잘 안 익어요. 쌀이 설 익는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선생님은 뭐 지리산 이런 데 올라가서 밥 해먹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취사가 좀 금지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제 지리산이 한 거기 한 1900m는 아니고 한 1500m 정도는 되겠다. 그 산장이.
그러면은 진짜 밥이 잘 안 돼. 그러면 돌멩이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놔요, 돌멩이를. 그러면 이제 이 수증기 같은 게 못 빠져나가게 좀 올려놓으면 압력밥솥 효과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예, 그래서 좀 밥이 그나마 잘 되죠. 예, 이렇게라도 하지. 돌멩이 올려놓는 거는 압력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끓는 점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녹는 점과 어는 점.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녹는 점이고, 액체 물질이 어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는 어는 점이야. 이게 사실 상황만 다를 뿐 온도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 고체부터 출발이에요. 고체부터 출발해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 일정한 구간이 있잖아요. 이때 온도가 녹는 점이 되죠. 고체에서 액체로 지금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녹았어. 그러면 이제 온도 올라가. 근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냉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냉각하는 동안에 온도가 떨어지다가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응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죠. 그때가 이제 어는 점이고, 다 얼고 나면, 다 고체가 되고 나면 떨어져요. 근데 요때 녹는 점이랑 요때 어는 점은 똑같아요, 값이. 만약에 물 같은 경우에 0도씨에서 얼고, 어는 점이 0도씨죠. 얼음은 이제 물이긴 하지, 고체물. 얼음이 녹을 때는 0도씨에서 녹죠? 어는 점과 녹는 점은 서로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애들이 잘 모르던데, 어떤 물질에 녹는 점이 있고 어느 끓는 점이 있어. 물로 그냥 할게요. 물에 녹는 점이 있고 끓는 점이 있어. 근데 현재 온도가 뭐 녹는 점보다 낮아. 그러면 그 물질은 고체 상태로 있어야 되지. 아직 녹지를 못했잖아요. 뭐 마이너스 10도씨면 고체 상태로 있어야 되지, 물 같은 경우에. 근데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는 높고 끓는 점보다는 낮아. 녹는 점보다 녹으면 녹은 거잖아요. 액체잖아요. 근데 끓는 점보다 낮으면은 아직은 안 끓은 거잖아. 그러면 액체 상태로 있어야지. 그렇죠? 현재 온도가 끓는 점보다 높아. 그럼 끓었으니까 기체 상태로 있어야 되죠?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32쪽에 잠깐 테스트 한번 풀어보시고. 보자.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순물질인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죠.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야. 에탄올은 순물질인 거고, 식초는 균일 혼합물인 거고요. 금은 순물질인 거고, 암석은 불균일 혼합물이야. 이게 암석을 보면은 이렇게 특히 뭐 있을까, 화강암 같은 거 보면 어느 곳은 흑운모고 어느 곳은 뭐 석영으로 돼 있고 어느 곳은 그 장석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건 균일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아. 여기만 보면은 이제 흑운모가 많기 때문에 암석은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공기는 이게 잘 섞여 있는 거예요. 잘 섞여 있는 거고 균일 혼합물이고, 흙탕물은 불균일 혼합물이고. 물질의 특성인 거 밀도 특성이에요. 끓는 점 특성, 부피 아니다, 질량 아니고. 용해도도 특성입니다. 용해되는 정도인데 농도 아니야. 농도는 내가 이제 어떤 혼합물을 만들 때 내가 뭐 10%짜리 소금물도 만들 수 있고, 뭐 좀 더 넣었어, 20% 소금물도 만들어. 그럼 이건 소금물이고 이건 소금물 아니야? 농도는 특성이 아니죠. 농도는 특성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하다, 순물질이지.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고요.
소금물이 끓기 시작한 온도는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뭐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을 때 조금 빨리 익게 하려면 스프를 먼저 넣는 게 나아요. 왜냐면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각자 취향이 있겠지만 소금물은 얼기 시작하는 온도가 순수한 물의 어는 점보다 낮아. 그러니까 어는 점이 낮으니까 뭐 한 마이너스 1도씨 돼도 안 어는 거예요. 뭐 한 마이너스 3도씨 정도 돼야지 어는 거지. 그래서 바닷물이 잘 안 어는 겁니다. 에탄올과 이거는 끓는 점은 같은 거죠. 둘 다 에탄올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래 걸려요. 20ml 짜리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고, 압력솥으로 밥을 할 때 밥이 빨리 되는 것은 압력솥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서 물에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이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고체부터 시작하는 건지 뭐 그런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고체부터인지 액체부터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고체부터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 고체고, 고체랑 여기 액체가 녹는 거고, 여기는 액체고, 여기 액체고, 여기 액체가 고체로 지금 되고 있는 도중이고, 여기는 고체고. 그래서 요거는 어는 점, 녹는 점은 둘 다 53도씨고. 이게 만약에 여기에 여기 글씨에 액체부터 시작이라 써 있으면 이게 끓는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 좀 보고 글씨 좀 보고 푸는 거예요.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가 함께 공존하는 구간은 나랑 맞아. 나랑 마. 그럴 수 있냐? 있어요. 뭐 얼음물, 얼음이랑 물이랑 같이 있는 거잖아.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질은 고체 상태인 거고요. 그쵸? 녹는 점보다도 낮대. 고체 상태인 거고,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물질은 기체 상태죠. 기체. 끓은 거니까. 만약에 어떤 물질의 녹는 점이 5.5도씨이고 끓는 점이 80도씨라고 하면 실온에서 5.5도씨 이상이잖아. 20도씨가. 일단은 액체가 됐는데 끓었나? 아직은 끓지는 않았잖아요. 80도씨가 돼야지 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지요. 자, 좀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시고. 여기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33쪽. 자, 여기 봐봐요. 예. 녹는 점이 마이너스 114도, 끓는 점이 78도씨래, 에탄올이. 그러니까 50도씨면 녹는 점보다는 높으니까 액체인데, 끓는 점보다는 낮으니까 아직 끓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0도씨면은 어떤 상태가 돼야 돼? 액체여야지. 근데 100도씨까지 가열하면은 온도가 끓는 점보다도 높아졌잖아. 그럼 끓은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기체 상태로 있어야죠. 자, A와 B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예, 실온 약 20도씨에서 A는 무슨 상태예요? 그러니까 20도씨라는 게 지금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잖아요. 그럼 A는 액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20도씨가 지금 녹는 점보다도 더 낮은 거잖아요. 그럼 801도가 돼야지 녹는 건데 20도씨면은 안 녹았지. 안 녹으면 고체지, 고체. 이게 이제 800도씨에서 이렇게 녹는 애가 소금입니다. 소금이 원래 800도씨가 되면 녹아요. 쓰시고 잘 따라오세요. 이거 은근 다 틀립니다. 막. 자, 90도씨인 상태에서 기체인 물질. 90도씨라는 게 끓는 점보다 높은 거잖아. A에. A는 기체죠. 근데 요 사이가 90도씨잖아. B는.
이건 액체야. 이렇게 액체라고. 그러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가 되면은 액체예요, 액체. 근데 지금 요 끓는 점보다도 90도씨가 더 높은 거잖아요. 끓은 거니까 이거는 기체죠. 90도씨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잖아, 사이. 그럼 액체. 90도씨가 끓는 점보다도 높으면 이제 그러면 기체죠. 상온에서 액체인 거 다 골라라. 썼네요. B, C, E 쓰면 되죠. 일정한 압력에서 마이너스 300도씨인 고체 물질 A에서 E를 같은 불꽃으로 가열했을 때 가장 먼저 녹는 물질. 그러니까 녹는 점이 가장 낮아야지. D지, D. 녹는 점이 가장 낮아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00도에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D는 마이너스 210도씨가 되면 녹는 거예요. 알겠어? 가장 먼저 녹는 물질은 D가 맞죠? 자, 오른쪽 표는 물질 A와 B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두 물질이 모두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온도. 요 사이 값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4번이겠네, 그쵸? 예. 그러니까 녹는 점보다는 높고 끓는 점보다는 낮아야지 액체인데 65도 이상은 돼야지 B가 녹는 거고요. 60도 이상이 돼야지. 근데 너무 높으면 85도씨 이렇게 되면 끓어버리니까 A가 끓잖아요. A는 82도씨를 끓는데 그러면은 걔는 액체가 아니라 기체가 되겠죠. 네. 되실까요? 4번에 BC 아니에요? 액체 상태의 물질 모두 고르죠. 실온에서구나. 미안. 내가 90으로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썼구나. 미안해. 다시 할게요. 실온에서지, 실온에서. 다시 할게요. 실온에서는 20도씨에서는 A 20도 액체네. 90도씨에서는 선생님이. 이건 B 아니고, 여기 C 액체고, 요거 아닙니다, 얘는 기체입니다. 20도씨가 되면. 요거 액체네, 요거 액체. AC네, AC. 잠깐 쉬었다가 중단을 기초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물질의 특성 이거 풀어봅시다. 좀 꼼꼼히 읽으시고 일단 잘 읽는 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34에서 36쪽 풀어보세요. 잘 봐요. 글씨를 좀 잘 읽으세요. 자,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 혼합물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라고 배웠어.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그렇다고 했어요. 방금 했는데 이거 틀리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방금 했는데 왜 희한하네. 불균일한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다. 불균일인데 뭘 고르게 섞여 있어. 순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다. 근데 아닌 애들도 있어요. 두 가지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애도 있잖아. 응?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애도 있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애들도 있어. 순물질에. 잘 읽어보세요. 자, 순물질은 가열하면 수평한 구간이 나타난다. 이 가열하면은 이제 뭐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잖아. 나타나잖아요. 옳은 거 찾아야 되죠?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므로 혼합물이다. 물은 화합물이야, 화합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합물이죠, 화합물. 순물질. 2번, 5번이고요. 자,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순물질이죠, 순물질. 혼합물 중에 고른 애는 균일 혼합물이고, 그쵸? 고르지 않으면 불균일이지. 1번이 답이고요. 자, 몇 가지 물질을 분류하였다. 에탄올과 철은 순물질에, 에탄올이 순물질인 줄 아셔야 돼. 순물질이고, 두 가지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고 순물질이잖아. 공기 이런 애들은 혼합물인데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끓는 점이나 이런 게 일정하지 않죠. 혼합물인데 얘네들은 균일 혼합물이잖아. 균일 혼합물. 그래서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다. 균일 혼합물 고르게 섞여 있다. 4번 답이죠. 라는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순물질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공기, 균일 혼합물, 수소, 사이다 이런 거, 이산화탄소, 물, 혼합물, 과일 주스, 불균일 혼합물, 에탄올 순물질, 염화나트륨도 순물질입니다. 염화나트륨 순물질입니다. 4번이고. 자, 그림을 잘 보셔야죠. 균일 혼합물. 이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하나만 쫙 있잖아. 그 순물질. 이거는 좀 여기 약간 불균일 하잖아요, 여기가. 그렇게 안 보이니? 불균일 혼합물이죠? 라는 순물질 맞고요. 가와 다는 혼합물이고요. 가는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고, 다는 성분 물질이 고르지 않게 섞여 있다. 가와 나는 끓는 점이 일정하다.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한데, 균일 혼합물, 혼합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아. 물질의 특성만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부피 질량 아니라고 했다. 끓는 점 길이도 아니에요. 이거 4번 답이고, 질량 아니고 온도 아니고,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입니다. 7번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질의 특성은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고, 물질의 특성은 물질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고,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므로 물질의 특성이다. 틀려요. 이런 거는 맞아요. 이게 설명은 맞아요. 근데 물질의 그 양에 따라 질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1g은 뭐 물이고 2g은 물 아니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이건 물질의 특성이 맞고요. 4번이 답이고, 8번에 자, A는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네요. 일정하지 않잖아. B는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온도가 유지되잖아. 이게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A는 두 가지 이상의 손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이다. 맞고, B는 손물질이다. 맞고, A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가지지 않지 않아. 성분 물질의 성질을 가져요. 혼합물은. 자, 소금물이 혼합물이고요. 물에 어는 점 0도치고 소금물에 어는 점 일정하다. 틀렸죠. 일정하지 않잖아. 전류, 이거, 이 퓨즈, 땜납, 이거는 섞었는데 녹는 점이 낮아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물의 녹는 점이 순물질보다 낮아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쉽게 녹는다고.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녹는다고요. 4번.
자, 혼합물의 성질을 이용한 얘가 아닌 거. 땜납은 이거 맞고요. 녹는 점 낮아지는 성질. 수돗물 끓이면 소독약 냄새가 없어진다. 일단 보류할 텐데 이거는 이제 뭐 일단은 보류해 놓을게요. 이거는 굳이 성질을 이용했다라기보다는 뭐 가열하면 기체 용해도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기체가 날아간 건데 이거는 일단 냅두고, 겨울철 자동차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으면 둘을 섞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냉각수가 안 얼어. 겨울에 냉각수 얼면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순환을 해야 되거든, 엔진을 냉각시키려면. 그러면 이제 부동액이라는 걸 넣어요. 이거 둘을 섞는 거야, 이게. 냉각수는 물이야, 물. 물에다가 부동액을 섞는 거야. 혼합물이야, 혼합물.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을 좀 더 넣으면, 이게 뭐 짜라고 그런 거보다도 끓는 점이 올라가요, 끓는 점이.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혼합물이어서. 저거 이렇게 뭘 활동을 해야지 뭘 기억이 나든가 하지. 땜납은 녹는 점이 낮아져. 내가 일부 다 적어줘요, 항상. 적으라고, 따라 적으라고. 공부하라고, 지금. 그냥 동그라미 띡 치고 말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날씨가 추워도 장독대에 간장독. 간장독은 뭐야? 소금물이야, 소금물. 혼합물이야, 혼합물. 얘도 어는 점이 낮아져서 그래서 안 얼어요. 진짜 추우면 진짜 얼 수도 있어. 진짜 추우면, 아주 추우면. 그러면 진짜 그런 추위가 있을 수 있는데 잘 얼지 않아.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린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린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얘가 물하고 이렇게 섞여서 혼합물이 되는 거야. 염화칼슘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잘 안 얼어요. 혼합물이 돼서 어는 점이 낮아져 가지고 안 얼어. 전기 누전 사고 예방을 위해 납과 주석을 섞는다. 퓨즈.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2번은 그냥 기체를 뭐 이렇게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기체의 용해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체 용해도랑 관련이 있긴 해. 근데 요거는 이제 혼합물에 꼭 성질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끓는 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혼합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요. 끓는 점은 압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틀려요.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 올라가. 압력이 높으면.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가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아니에요. 불꽃의 세기가 강하면 그냥 빨리 끓는 거야, 빨리. 100도, 어차피 100도씨 돼야지 끓어요. 근데 되게 가열을 막 해. 그러면은 그냥 빨리 끓는 거야.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맞고.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인력이 강하면, 그러니까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거든요. 근데 왜냐면 물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요. 그러니까 온도를 더 높여줘야지 끓는 거예요. 기체 상태가 되려면 액체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을 끊고 날아가야 되는데, 분자 간의 인력은 누가 더 큰 거냐면 물이 더 큰 거예요. 인력이. 자,
14번에 13번 있나요? 13번 있구나. 자, A, B, C는 같은 물질이야. 같은 물질. 끓는 점이 같잖아. 이게 액체니까 끓는 점이거든. 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A는 C보다 양이 적은 거지. A가 먼저 끓었으니까. B와 D가 같은 물질 아니야. 끓는 점이 다르니까. D는 C보다 끓는 점이 높다. 아니잖아. 보면 알잖아. 아니잖아. 온도가 안 높잖아. A와 BC, A, BC는 모두 같은 물질에서 맞고요. 가장 먼저 끓는 거는 지금 A죠. A. 시간을 보시면 4번 14번에 이게 그냥 좀 뜨거운 물이지 끓고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근데 이거를 그 뜨거운 물을 넣고 고무로 막은 후 피스톤을 당겨 이렇게 당겨. 누르면 압력을 크게 하는 건데 당기면 압력을 낮추는 거예요. 압력이 낮아져서 얘가 100도씨도 아닌데 끓어요.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게 갑자기.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고 끓는 점이 낮아져서 끓어. 근데 주사기 속에 물이 끓을 때 온도는 100도씨도 아니야. 이게 가열하지 않았는데 끓어요. 100도씨도 아닌데.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다. 이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져서 물에 끓는 점이 낮아진다. 이런 거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에탄올을 끓는 점 측정하기 위한 장치인데 끓임 쪽은 원래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를 막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끓으니까 기화가 일어나는 거고 쭉 와서 따라와서 찬물에서는 액화가 일어나는 거죠. 끓는 점은 78도씨로 측정이 된 것이고 78도씨에서 액체와 기체가 상태가 공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끓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액체 플러스 기체야. 여기는 그래프에서 수평한 구간의 온도는 에탄올의 끓는 점이고 시험관에서 기화 A에서 기화 B에서 액화가 일어나는 거 맞고요.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가 강해지면 수평한 구간의 온도가 높아진다 아닙니다. 그냥 좀 빨리 되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불꽃이 세면 불꽃이 세면 빨리 끓어가지고 빨리 끓는 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답 4번이고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나프탈렌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다. 원래 녹는 점이랑 어는 점은 같은 거야. 근데 상황이 다른 거야. 상황이 녹을 때 온도냐 얼 때 온도냐. 특성이 맞고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거 맞고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고체와 액체가 공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녹을 때 얼음도 있고 물도 있으니까 공존하는 거죠. 얼음물이 있는 거니까. 자, 물질을 이룬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면 더 높은 온도에서 녹는 거예요. 강하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높은 겁니다. 얘네들을 좀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잡아당기는 힘이 세면은 걔네들이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를 더 높여줘야지 얘가 녹는 겁니다. 5번이 답이고 자 이거 읽고 푸는 거야. 고체 물질이라 써있다. 고체이기 때문에 여기 고체고 여기는 고체 플러스 액체고 여기는 액체 다라는 다 액체죠. 여기는 이제 고체고 액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다 이제 굳고 나면 고체만 있는 거죠. 좀 표시를 해두시면 안 틀리는데 그냥 맹하니 보다가 그냥 뭐 아무거나 찍고 틀리고. 나 구간의 온도는 끓는 점이다. 그렇게 하는 애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끓는 점에 고체부터 출발했는데 뭔 점이야 이게 뭔 점? 녹는 점이죠. 녹는 점. 이걸 위에 거를 안 읽고 대충 풀면 이거 끓는 점이라고 한다니까. 마구간에서 융해가 일어난다. 1학년 때 배웠어. 이런 거 융해, 응고 이런 거 배웠어. 마구간은 뭐야? 응고야, 응고.
나가 융해져. 나가 융해. 고체가 액체로 되는 게 융해져. 나 구간에서 가해지는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에 쓰임으로 온도가 일정하다. 맞아 이게. 응? 상태 변화하는데 가열은 해주고 있는데 상태 변화하는데 쓰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죠.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가 함께 공존하는 구간은 다와 라이다. 다랑 라야 나랑 마잖아. 나랑 마. 나마 구간 온도 서로 다르다. 같다니까 같아요. 요 같아. 6번에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가 구간의 기울기가 작아진다. 맞아요. 뭔 얘기냐면 이게 물질의 양이 많잖아. 그러면은 얘가 좀 천천히 올라가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물질의 양이 많으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된 거야? 작아진 거지. 물질의 양이 많으면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니까 기울기가 작아진 거 맞지.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나 구간의 온도가 높아진다. 양이 많아져도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리는 거지. 오래 걸리는 거지. 자, 3번 6번이고 고체 파라다이클로로벤젠 5g과 10g을 같은 조건에서 가열합니다. 그러면 둘 다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기 때문에 어때야 돼 이게? 녹는 점이 어때야 돼? 이거 녹는 점이거든요. 녹는 점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근데 10g짜리가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온도 변화가 좀 더 천천히 일어나니까. 19번에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거 골라라. 얘는 기체고 A는 기체. 얘는 요 사이지. 사이 녹는 점 끓는 점 사이 20도씨가 액체. 요 사이지 액체. 20도씨 요 사이죠. 녹는 점 끓는 점 사이. 요거는 이제 여기 녹는 점보다 낮죠. 얘는 고체. 녹는 점보다 낮죠. 고체. 이건 기체고. BCD 잘 따져주시면 됩니다. 요 서술형은 선생님이 답안지를 줄 테니까 이거 여기다 써오는 거 숙제에 답안지 보면서 써. 복습하면서 쓰는 겁니다. 자, 그거는 숙제로 하시고 물질의 특성 39쪽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얼마 있지도 않아. 한 2, 3주 후면 시험이야. 자, 물질의 특성 두 번째인데 밀도는 정의를 제발 외우셔야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는 거야. 제발 이걸 외우셔야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렇게 하면 단위 부피당, 그러니까 1ml나 1세제곱cm 이런 걸 단위 부피라고 해. 그거 당 질량이 나와요. 만약에 2ml였는데 10g이었다. 그러면 이게 약분을 할 거냐, 당연히. 그쵸? 1ml당 5g이 되지. 이게 밀도야, 밀도. 1ml에 5g이 들어있다. 이게 밀도예요, 밀도. 근데 같은 물질이면, 예를 들어서 얘가, 나는 그럼 4ml로 할래?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양이 2배가 되니까 당연히 질량도 어떻게 될까요? 질량도 2배 돼요. 20g 돼. 그럼 나눠봐봐. 나눠도 5지? 그러니까 얘가 밀도가 변함이 있어 없어? 양이 달라진다고 해서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밀도는 요만큼 있으나 이만큼 있으나 이만큼 있으나 똑같아. 밀도는 변화가 없어요. 부피당 질량으로 하시면. 그래서 얘는 같은 물질의 경우 밀도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거야.
그리고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달라요, 달라. 잘 봐. 부피 질량 그래프가 있고, 이거 밀도 계산할 때 10분의 20으로 하는 거예요. 부피분의 질량. 그럼 2죠, 2. 얘 20분의 40으로 하는 거야. 그럼 얼마? 2죠. 이게 기울기가 원래 가로분의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잖아. 수학 시간에 배우죠. 기울기가 똑같잖아 지금. 얘 둘 밀도 같은 거야, A랑 B가. 그럼 같은 물질이야, 같은 물질. 기울기가 클수록 밀도가 이건 크다라고 쓰시면 되고, 왜냐면 기울기가 지금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지금 C는 밀도가 작고요. 근데 A와 B는 밀도가 같으므로 뭐야? 같은 물질이야, 같은 물질. 응? 지금 여기에 물질 두 종류 있는 거야, 두 종류. A, B, C 세 종류 있는 게 아니라 얘 둘이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 두 개 있는 거예요. 밀도가 어떤 물질은 밀도가 어떤 물질 아래 가라앉는다라고 되는데,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자, 밀도의 변화, 무엇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하는데, 이건 기체야, 기체. 근데 왜 그러냐면 기체는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되게 확확 변해요. 온도, 압력에 따라서. 근데 고체나 액체는 조금 변해, 조금. 별로 안 변해.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밀도를 나타낼 때 항상 온도, 압력을 나타낼 필요가 없지만, 기체는, 봐봐,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크게 증가하죠? 샤를 법칙 이런 거 있어. 1학년 때 배웠어.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 온도 높아지면 밀도는 어떻게 돼? 감소합니다, 감소. 왜냐면 부피분의 질량에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부피분의 질량인데, 원래 밀도가. 질량은 변화가 없고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럼 밀도 감소하는 거죠. 분모가 커지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감소해요. 보일 법칙 알죠? 보일 법칙. 밀도는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예요.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액체나 고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약간 증가는 해도 많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압력은 거의 영향이 없고요. 밀도는 약간 감소할 수는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약간 감소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영향이 있는 건 아니야. 자, 물질의 상태. 자, 봐봐. 같은 물질인 경우 부피가 고체보다 액체가 일반적으로 커요. 왜냐하면 고체는 빽빽하게 모여 있는 거고, 액체는 약간 듬성듬성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액체보다 기체가 사실 훨씬 더 커져, 훨씬 더 커.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은 변화가 없는데, 부피가 크니까 밀도는 기체가 제일 작은 거예요. 기체가 되면은 밀도가 제일 작은 거예요. 부피가 커지니까.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에서 고체가 밀도가 제일 커. 근데 이게 예외가 중요해. 예외. 이거 부피 지금 비교한 거죠. 부피. 대부분의 고체보다 액체가 부피가 큰데, 물만, 이거 고체잖아, 고체.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더 커요. 물만. 그러다 보니까 밀도는 물이 더 커요. 부피가 작은 애가 밀도가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얼음이 물 위에 어떻게 되냐, 얼음이 물 위에. 얼음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요. 예, 얼음이 밀도가 작으니까. 근데 다른 애들은 안 그래. 다른 애들은 있잖아, 뭐, 이렇게 파라핀 뭐 이런 거 있잖아. 양초 같은 거. 양초가 고체가 가라앉아 있어, 다른 애들은. 근데 이게 정상이야, 이게, 원래는. 물이 예외적인 거야, 물이. 그래서 물은, 얼음의 밀도가 더 작다. 얼음의 밀도가 더 작아요. 자,
혼합물의 밀도, 혼합물의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 달라질 수 있어요. 혼합물은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물 같은 경우에 소금을 더 많이 타. 옛날에 뭐 초등학생들 그런 거 실험하는데 메추리알 같은 게 가라앉아 있다가 소금을 더 많이 타. 그럼 나중에 메추리알 둥둥 떠요. 갑자기 이렇게. 왜냐면 이 혼합물의 밀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소금을 더 많이 타면 밀도가 커지거든요.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의 현상. 구명조끼를 입으면 부피가 커져가지고요. 내 밀도가 작아져. 밀도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둥둥 뜨는 거고. 근데 잠수부는 오히려 빨리빨리 가라앉는 게 더 좋아. 그러면은 납덩어리를 차요. 빨리빨리 가라앉아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덩어리가 없으면 뭐 이렇게 둥둥 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납덩어리를 차고 잘 가라앉게 합니다.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 이 헬륨을 채우면 밀도가 작으니까 이게 둥둥 뜨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LNG는 이제 메탄가스 같은 건데 그거는 밀도가 작아. 그래서 니네 이제 요즘에는 뭐 인덕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파트에 보면 가스 누출 경보기가 이 천장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가스가 새면 위로 올라가거든. 밀도가 작아서. 그래서 천장에 설치해야 하고. 근데 LPG를 쓰는 데는 또 있어요. LPG 쓰는 데는 이제 식당 같은 데 이런 데 LPG를 써요. 가스통에. 이렇게 회색 가스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거기 쓰는 데는 LPG가 가라앉기 때문에 가스 누출 경보기가 바닥에 있어야 돼요. 왜 가라앉아서 누출 경보 알아차려야 되니까. 이런 게 이제 밀도랑 관련이 된 거고. 용해도도 좀 해야 되는데, 용해도가 제일 어려운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봐요. 용해란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 용해야, 용해. 고르게 섞이는 거. 근데 이렇게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해. 용어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용질이 뭔지도 모르면 안 돼. 용매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이자 하나 들어가서 다른 거야. 녹이는 물질은 용매, 녹는 물질은 용질. 그래서 이렇게 녹는 현상 있지. 녹는 현상은 용해. 그래서 다 녹아서 잘 섞여 있어. 고르게 섞여 있어. 그러면 용액. 고르게 섞여 있으면,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용액은 원래 균일 혼합물이에요. 용액은 원래 균일 혼합물입니다. 용액, 무슨 용액? 일정량의 용질이 최대로 녹아 있으면 포화됐다라고. 포화됐다. 포화용액. 용질이 최대로 들어가서 최대로. 한도 끝도 없이 녹는 게 아니거든요. 최대로 녹아 있으면 포화된 상태. 근데 그 온도에서 좀 더 녹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불포화지, 불포화. 용질이 더 녹을 수 있으면. 용해도는 용해되는 정도인데, 용해되는 정도가 용해도인데, 어떤 온도에서 용매다, 용액이 아니라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근데 용매를 대부분 우리는 이제 물을 많이 쓰죠. 물을 많이 쓰는데 꼭 물만 용매로 쓰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게 될 수도 있어. 고체의 용해도는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뭐 질산 나트륨이라는 애가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많이 녹아 이렇게 대부분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하지 염화나트륨은 조금씩 증가하지만 증가하죠. 근데 압력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원래 어떤 용매가 있어. 뭘 이렇게 퐁당 빠뜨렸어. 그러고 나서 얘를 누르건 안 누르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압력에는 상관이 없고 온도에 따라서는 용해도가 이제 대체로 증가하죠. 근데 사실 예외도 있긴 합니다. 이제 감소하는 애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증가한다. 용해도 곡선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선상에 있으면 그게 포화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읽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뭐 50도씨에서 질산칼륨은 몰 100g에 최대 한 5g까지 녹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포화 용액 최대로 녹은 거죠. 근데 이거 밑에 있지, 이거 밑에 얘가 어떤 애들이 그러면 여기는 불포화 용액. 요 선상에 있으면 포화고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그럼 불포화 용액. 더 녹을 수 있다 이거지. 더 녹을 수 있다. 용액의 석출, 용질의 석출. 이거 연습 엄청 많이 했는데 다 까먹었을 것 같고요. 용액을 냉각을 하면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더 많이 녹았던 애가 이제 못 녹으니까 그만큼이 석출이 되는 거예요. 석출되는 양을 구하려면 처음에 녹였던 용질의 양을 알아야 되고 온도를 낮췄을 거 아니야? 냉각한 온도에서의 용해도를 봐야 돼. 이 용해도지, 용해도. 냉각한, 이게 엄밀히 따지자면 이 말이 맞고요.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주는 게 맞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용매의 양이 꼭 100g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요 말이 맞아. 요 말이 맞는데 용해도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거야. 그 온도의 용해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구하는 거야. 저번에 연습 엄청 했는데 일단 이것도 연습해야 되고요. 다시 기체의 용해도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야. 아까 전에는 고체는 온도가 높으면 증가한다고 했죠, 그쵸? 근데 기체는 온도가 낮아야지 증가야. 압력이 상관이 있어요.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야.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이런 거야. 자, 고체는 원래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녹이려면 가열을 해줘서 얘를 이제 분자 운동이 활발하게 만들어줘야지 얘네가 이렇게 끊어지면서 녹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잘 녹는 게 맞아요. 기체는 원래 이렇게 잘 날아다니던 애들이 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열을 해주면 더 잘 날아다니지. 용해도가 감소하지. 냉각을 해줘야지 얘네가 분자 운동이 덜 활발해져서 여기 액체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야지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뚜껑 꾹 닫아가지고 압력을 줘야 돼요. 이렇게 못 날아가게. 압력을 높여야지 증가되는 거야. 얘들을 다 읽고 아셔야 돼요. 원래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여름철에 물고기가 물 위로 내밀고 뻐끔거린다. 왜 그러냐면 여름철이면 온도가 높은 거죠. 온도가 높으면 산소가 덜 녹아요. 산소가 덜 녹아. 그러니까 물속에 산소가 별로 없어가지고 얘가 나와서 뻐끔거리는 거야. 자, 컵에 담아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면 이게 온도가 높은 거지.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얘가 뭐 끓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끓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녹아있던 애가 기포가 이렇게 안 녹으니까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안에. 어? 그럴 때 있잖아요. 응? 그게 끓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녹아있던 기체가 용해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끓은 건 아니에요. 뭐 100도씨가 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돗물을 끓여서 소량의 염소 기체를 제거한다. 이게 이제 끓인다라는 게 물론 이제 물을 끓이는 거지만 이 기체의 용해도를 감소시킨 거야. 어? 그러니까 수돗물을 원래 소독하려면 염소가 들어가는데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러면 끓여서 드시면 좀 괜찮아져요. 염소 기체를 제거하는 거죠. 압력에 의한 영향. 탄산음료 뚜껑을 열면 이러면 뭐 하는 거냐면 압력이 감소되는 거야. 어? 압력 감소되면 용해도도 감소되거든요. 그러면 녹았던 기체가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막 이렇게 부글부글 나오는 거예요. 어? 거품이 나는 게. 아,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바닷속에 있던 잠수부가, 잘 들어라. 바닷속에 있으면 압력이 높아요. 압력이 높으면 질소가 혈액에 녹아요. 어려워 이거. 그러니까 한 40m 깊이에서 예를 들어서 잠수부가 막 작업을 해. 그러면 압력이 높아가지고 질소가 혈액에 녹아. 그럼 이제 잠수병 이런 게 걸리는 건데.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와. 갑자기 올라오면은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녹아있던 기체가 안 녹으니까 기포가 생겨요. 이렇게 혈관에 원래 기포 생기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잠수병에 걸릴 수도 있다. 하여튼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곳에 있으면은 질소 기체가 녹아있다가 갑자기 나오면은 기포가 생겨가지고 안 녹아가지고 잠수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세월호 뭐 이렇게 잠수부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수색 작업 하다가. 자, 잠깐 테스트까지만 숙제로 하시고, 숙제 푸시해요. 숙제 맨날 있어. 시험 기간에 숙제 맨날 내줄 거야. 없는 거 없어.